아버지, 어디 계신 겁니까? 손에 들린 국화꽃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50년을 한결같이 찾아왔던 그 자리에 아버지의 묘가 없었습니다. 아니, 없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묘가 있었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내가 길을 잘못 찾은 건 아닐까? 아니었습니다. 왼쪽에 김씨 문중 묘역, 오른쪽에 오래된 느티나무. 분명 이곳이 맞는데 아버지의 묘만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묘지 관리소로 뛰어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관리소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저 7구역 42번 묘가 왜 없습니까? 우리 아버지 묘가 거기 있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젊은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7구역 42번이요? 잠시만요.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합니까? 여기 기록에는 7구역 42번의 묘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말도 안 됩니다. 제가 50년 동안 그 자리에 아버지를 모셨다고요. 매년 2번씩 제사 지내러 왔어요. 그러시다면 혹시 이장을 하신 건 아니신가요? 이장? 제가 왜 이장을 합니까? 아버지 묘를 제가 직접 쓰고 제가 매년 관리비 내면서 모셔왔는데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다른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기록상으로는 7구역 42번은 1975년부터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묘 사용 기록 자체가 없어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지금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시는 겁니까? 제가 50년 동안 헛것을 봤다는 겁니까? 아,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다른 묘역과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내가 우리 아버지 묘를 착각해요? 당신 지금 장난합니까? 목소리가 커지자 옆 사무실에서 나이든 관리소장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관리소장도 장부를 직접 확인하더니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 기록에는 그 자리에 묘가 있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다른 묘지와 혼동하신 건? 혼동이라니? 내가 50년을 다닌 곳을 혼동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관리소를 나와 그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분명 이곳이었습니다. 저 느티나무 아래 햇볕이 잘 드는 이곳에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기억이 틀릴 리 없었습니다. 바닥을 손으로 훑어봤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묘가 있었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뒤편으로 이 묘역의 느티나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증거는 있어? 내가 미친 게 아니야. 그런데 대체 왜, 어떻게 아버지의 묘가 사라진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그렇게 아버지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때 내 나이 23,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남겨두고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묘를 쓰고 그렇게 평생을 아버지를 모셔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버지 묘가 없어. 네? 무슨 소리예요? 묘지에 갔는데 아버지 묘가 없어졌어. 흔적도 없이.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도굴이라도 당한 건가요? 모르겠어? 관리소 기록에도 없대. 처음부터 묘가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말도 안 돼요. 우리가 매년 찾아갔는데. 그래? 말도 안 되지. 하지만 현실이야. 거실 벽에 걸린 아버지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도 늘 그런 표정이셨습니다. 차갑고 무뚝뚝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더 열심히 모셨습니다. 살아생전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돌아가신 후라도 정성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아버지 묘를 옮긴 걸까? 그렇다면 왜? 누가? 내일 아침 당장 구청에 가봐야겠어?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곧 GMR의 사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올해 73.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나중에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3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까지 아버지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차가운 분이셨습니다. 집에 계셔도 말이 없으셨고 저를 쳐다보실 때면 늘 실망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넌 왜 그 모양이냐? 그게 아버지가 제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일을 서툴게 한다고 맨날 야단만 맞았습니다. 칭찬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도 그랬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늦게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마지막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게 평생 한으로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날 미워하셨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모셨습니다. 명절마다 빠짐없이 성묘를 갖고 묘지 관리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50년, 반세기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버지의 묘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식으로 모든 기록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50년 동안 헛것을 본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아버지의 흔적을 지운 겁니까? 오늘 아침 구청에 갔습니다. 민원실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님의 묘죠. 기록을 찾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1973년에 돌아가셔서 제가 직접 장례를 치렀습니다. 분명 기록이 있을 겁니다. 성함이랑 생년월일 아세요? 김철수. 1923년생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또 그 소리야. 뭐가 이상합니까? 여기 1973년 사망자 명단에 김철수 씨 기록이 없는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직접 사망신고도 하고 장례도 치렀는데 어떻게 기록이 없습니까? 혹시 다른 구청에서 신고하신 건 아니세요? 아닙니다. 여기서 했어요. 제가 직접 왔다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다른 증빙 서류 같은 거 가지고 계신가요? 사망진단서라든지. 그건 집에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가져오시면 저희가 다시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랍을 뒤졌습니다. 어디 있더라? 분명 여기 정리해뒀는데 한참을 찾았지만 사망진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서류니까 잃어버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낡은 사진첩 한 권이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아버지 장례식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영정 앞에서 상복을 입은 젊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도 함께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영정사진 옆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낯선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나이는 당시 기준으로 40대 정도 돼 보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는데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친척인가? 아니면 아버지 직장 동료의 부인? 사진을 계속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가 여러 장의 사진에 계속 등장했습니다. 영정 옆에도, 장지로 가는 행렬에도, 심지어 묘 앞에서도. 이 사람 대체 누구야? 궁금증이 일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급한 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실종이라기보다는 묘가 없어진 걸 신고하러 오신 건가요?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50년 동안 모셔온 묘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어르신, 관리소나 구청 기록에도 없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미친 사람입니까? 50년 동안 환각을 본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기록이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기록은 제가 찾아올게요. 일단 신고는 접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관이 마지못해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읽혔습니다. 이 노인네가 착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분했습니다.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아. 집으로 돌아와 소주를 한 잔 걸쳤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술이 술술 넘어갔습니다. 여보, 술 그만 마셔요. 건강 상하잖아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혹시 어머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어머니? 내 어머님이 뭔가 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어머니일 테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10년 전부터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치매가 와서 이제는 저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일 한번 찾아가 봐야겠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겁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정말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겁니까?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가며 어머니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302호. 문을 열고 들어서자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시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영수.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에 아무런 인식도 없었습니다. 누구? 아들이에요, 어머니. 큰아들 영수. 영수. 우리 영수 아직 학교 갔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은 수십 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요. 아버지는 회사 갔어. 아니, 돌아가신 아버지요. 김철수.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철수. 그 사람. 뭔가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는 어디서 치렀죠? 기억나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장례는 내가 안 갔는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 장례 내가 못 갔어. 안 가기로 했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분명 어머니랑 같이 장례식장에 있었는데요. 아니야. 그건 내 아버지가 아니야. 어머니. 목소리를 높이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움츠러들었습니다. 진정해.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놀랐네요. 간호사가 들어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어르신, 환자분이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아, 네, 알겠습니다. 병실을 나서면서도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가 아니야. 무슨 뜻이지? 치매 때문에 헛소리를 하신 건가? 아니면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진호예요. 큰아들이었습니다. 오, 그래. 무슨 일이냐? 아버지, 혹시 할아버지 제사 때 쓰는 지방, 집에 있죠? 지방. 그래. 제사상에 모시는 지방이 있었지. 응. 서재 서랍에 있을 거다. 제가 찾아봤는데 없던데요. 없어? 분명 거기 있었는데. 혹시 어디 다른 데 옮겨두신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 있어야 하는데. 전화를 끊고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진호 말대로 지방이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서랍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통장, 사진들, 온갖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낡은 수첩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아버지 수첩이잖아. 장례 치르고 나서 유품 정리하면서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앞쪽에는 업무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공장 관련 내용들, 거래처 전화번호들. 뒤쪽으로 넘기는데 갑자기 필체가 달라졌습니다. 순자에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자? 누구지? 순자가. 그 아래로 짧은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 생각뿐이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떨리는 손으로 쓴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뭐야 이건. 수첩을 더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자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 123-45 박순자. 이 사람이 누구지? 그리고 왜 아버지 수첩에 이런 글들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요. 아내가 수첩을 들여다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나도 몰라. 처음 봤어. 혹시 이 박순자라는 분이 시아버님이랑 말끝을 흐렸지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바람을 피운 거냐고. 아니야. 아버지가 그러실 분이 아니야.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늘 무뚝뚝하고 말이 없으셨으니까. 이 주소로 한번 가봐야겠어요. 여보, 50년 전 주소인데 아직 거기 계실까요? 그래도 가봐야 알죠.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지. 그럼 제가 같이. 아니요. 나 혼자 갈게요. 다음 날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성북구 도남동. 한때는 주택가였을 곳이지만 지금은 빌딩과 상가들로 가득했습니다. 1, 2, 3에 4, 5번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커다란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재개발됐구나. 허탈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근처에 오래된 구멍가게가 하나 보였습니다.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70대 후반쯤 돼 보이는 할머니가 카운터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 혹시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어요? 네. 왜요? 제가 찾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 이 근처에 살았거든요. 박순자라고 혹시 아세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박순자. 순자 언니?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세요? 그럼요. 여기서 오래 사셨는데. 그런데 왜 순자 언니를 찾으세요? 제 아버지랑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서요. 아버지, 성함이? 김철수요.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철수 씨, 그분 아드님이세요? 네. 그런데 박순자 씨가 우리 아버지를 아세요? 할머니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시다뇨. 순자 언니가 평생을 그분만 기다렸는데. 뭐라고? 무슨 말씀이신지. 순자 언니,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거기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양원이요? 어디에 있는데요? 할머니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근데 순자 언니 지금 많이 편찮으셔요. 얼마 못 가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주소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대체 뭐야? 아버지랑 박순자, 무슨 관계였던 거야? 그리고 왜 평생을 아버지를 기다렸다는 거지? 궁금증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아버지의 다른 얼굴이 있는 건 아닐까? 그 진실을 알게 되면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요양원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갈 거야. 끝까지 가서 진실을 밝혀낼 거야.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왜 묘가 사라졌는지 반드시 알아낼 거야. 집으로 돌아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박순자 씨를 만나기 전에 아버지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아버지의 유품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낡은 수첩, 장례식 사진들, 그리고 몇 안 되는 개인 소지품들. 이게 전부야.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이것밖에 없다니. 사진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장례식 사진 속 그 낯선 여자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혹시 이 사람이 박순자? 사진을 확대해서 보고 싶었지만 옛날 사진이라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직장 동료들을 수소문해봐야겠어.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아버지는 섬유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그곳 동료 중 몇 분과는 제가 연락을 주고받았었습니다. 이철우 씨. 아버지와 가장 친했던 분이었습니다. 아직 살아계실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3번 신호가 갔습니다. 여보세요? 아, 이철우 아저씨시죠? 저 김영수입니다. 김철수 아들. 오, 영수. 오랜만이네. 잘 지냈나? 네, 아저씨.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한데요. 아버지에 대해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철수 형. 무슨 일인데? 혹시 아버지가 생전에 박순자라는 분을 아셨나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아저씨, 영수야.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 유품에서 발견했어요. 수첩에 그분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래, 그렇구나. 이철우 씨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수야, 그건 내가 알아서 좋을 게 없는 이야기야. 그래도 알고 싶어요. 최근에 이상한 일들이 생겨서요. 아버지 묘가 사라졌어요. 뭐, 묘가? 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박순자라는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럴 리가. 잠깐만. 영수야, 우리 내일 한번 만나자.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야.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이철우 씨와 동네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80대 중반이 되신 그분은 허리가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영수야, 커피 시켰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자리에 앉자 이철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 철수 형은 좋은 사람이었어.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묘하게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사람이기도 했어. 불행. 이요? 응. 형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박순자. 역시. 그런데 왜 어머니랑 결혼하신 거예요? 집안 때문이었지. 그때는 그랬어.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는 게 당연한 시절이었으니까. 이철우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자 씨는 가난한 집 딸이었어. 철수 형 부모님이 반대하셨지. 그래서 형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의 내 어머니와 결혼했어. 그럼 아버지는 평생을. 그래, 평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살았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형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 결혼했으니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순자 씨와 연락도 끊고 묵묵히 가장 노릇을 했어. 그런데 장례식 사진에 박순자 씨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철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가 왔었지. 신문 부고를 보고 멀리서 조문만 하고 갔어. 아버지는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지. 형은 그때 이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그럼 아버지 묘가 왜 사라진 건지 아세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혹시 순자 씨가 뭔가 알 수도 있어. 순자 씨 연락처 아세요? 미안하다. 나도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어. 하지만 요양원에 계신다는 소문은 들었어. 이미 알아낸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많은 도움이 됐어요. 영수야, 한 가지만 명심해라. 네, 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야. 다만 표현할 줄 몰랐을 뿐이지. 그 말이 묘하게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럼 시아버님이 평생을 억지로 사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은 그걸 아셨을까요? 어머니, 요양원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 장례, 내가 못 갔어. 혹시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던 걸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일 박순자 씨를 만나러 갈 거예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리고 너무 상처받지 마요. 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순자에게, 오늘도 내 생각뿐이구나. 아버지도 외로우셨구나.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하신 걸까? 당신의 불행을 저한테 투영하신 걸까? 아니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할 여유가 없으셨던 걸까?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요양원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1시간쯤 달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소나무 요양원. 한적한 곳에 자리한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데스크에 앉은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박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요. 면회 오신 건가요? 네. 성함이랑 관계 좀 알려주시겠어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김영수고요. 옛날 아는 분의 아들입니다. 네. 잠시만요. 어르신 상태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면회객 오셨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3층 307호실입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많이 편찮으세요. 조용히 면회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307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진정해. 똑똑. 들어오세요. 안에서 간호사로 보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가 침대에 한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80대 후반, 아니 90세는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고 수척한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면회객 오셨어요. 간호사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철수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김철수의 아들입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들, 철수 씨 아들. 네, 박순자 씨 맞으시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 아버지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철수 씨, 그이는 잘 계시나요? 할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모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버지는 5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50년. 그렇게 됐군요. 할머니는 아버지를 아셨나요? 알다뇨. 그이는 제 인생 전부였는데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 그것이 제가 알던 아버지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50년대 말이었어요. 나는 22살, 철수 씨는 25이었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장에서 일했어요. 철수 씨는 기술자였고 나는 재봉사였죠. 할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첫눈에 반했어요. 그이의 성실한 모습, 묵묵히 일하는 뒷모습. 모든 게 좋았어요. 미소가 할머니 얼굴에 번졌습니다. 9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 미소는 순수했습니다. 철수 씨도 절 좋아했어요. 퇴근길에 같이 걷고 일요일이면 남산에 올라가곤 했죠. 그럼 할머니랑 아버지는 연인 사이였던 거네요. 네, 2년을 만났어요. 결혼 약속도 했죠.
철수 씨가 돈을 모으면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서 저랑 결혼하겠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제가 가난한 집 딸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이 다른 여자를 소개했어요. 부잣집 딸. 그이가 거부했지만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하셨대요.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가슴이 아파 죽겠다고. 효자였던 아버지. 철수 씨는 괴로워했어요. 날 사랑하지만 부모님 뜻을 거역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한 달을 고민하더니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만나러 왔어요. 남산에서. 그리고 말했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괜찮다고. 당신 행복하면 된다고.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그 후로는요. 철수 씨는 결혼했고 저는 혼자 살았어요.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철수 씨한테 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나요? 평생을 혼자 그렇게 50년을 사신 겁니까? 네, 기다렸어요. 언젠가 철수 씨가 다시 찾아올 거라고. 미련한 짓이었죠. 할머니,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 일을 사랑한 건 제 선택이었으니까. 할머니가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서랍 좀 열어주실래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주세요. 상자를 꺼내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철수 씨가 보낸 편지예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요? 네, 결혼하고 나서도 철수 씨는 몰래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아버지는 계속 할머니와 만나지는 않았어요. 단지 편지만. 편지로 안부를 묻고 자신의 마음을 전했죠. 편지 한 통을 꺼내 펼쳤습니다. 순자에게. 오늘도 당신 생각뿐입니다. 가정을 꾸렸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삶은 거짓된 삶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50년 동안 이런 편지를 받으셨다는 겁니까? 아니요. 20년 정도요. 그 후로는 끊겼어요. 왜요? 아마 철수 씨가 돌아가신 거겠죠. 편지가 끊긴 게 1973년이었으니까. 정확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아버지 묘가 사라졌어요. 제가 50년 동안 모셔온 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뭔가 아시는 게...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묘가 사라졌다고요? 네, 묘지에 기록도 없고 구청에도 기록이 없어요.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철수 씨가... 네,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간호사 좀 불러주세요. 당황해서 복도로 나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들어와 할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심장에 무리가 가요. 아니야. 내가 확인해야 해. 뭘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할머니? 철수 씨가 어디 계신지. 할머니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내 서류, 내 개인 서류함 가져다 주세요. 어르신, 지금은. 제발. 간호사가 할 수 없이 옷장에서 서류함을 꺼내왔습니다. 할머니가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파란 봉투. 찾아주세요. 서류함을 뒤져 파란 봉투를 찾았습니다.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봉투를 열고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합장묘 사용 계약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계약자 박순자, 합장 대상 김철수, 박순자. 이게 대체 10년 전이에요. 제가 합장묘를 샀어요. 철수 씨와 함께 묻히기 위해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묘가 있었는데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장을 신청했어요. 네, 철수 씨 유족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짜 서류를 만들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가짜 서류요? 네, 유족 동의서를 위조했어요. 그리고 이장업체에 돈을 주고 부탁했죠. 철수 씨를 여기로 모셔달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지금 여기 있어요. 이 요양원 뒤편 묘역에 제가 마련한 합장묘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묘가 사라진 거였구나. 할머니, 그건 범죄예요. 유족 동의 없이 묘를 옮기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저는 얼마 못 살아요. 의사 선생님이 한 달도 안 남았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죽어서라도 철수 씨 곁에 있고 싶었어요. 이기적인 거 알아요. 하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노해야 할까? 아버지를 몰래 옮긴 것에 대해. 하지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펐습니다. 평생을 기다린 사랑.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용서해주세요. 이 할멈의 마지막 소원을.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계신 곳을. 할머니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네,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요양원 뒤편에 작은 묘역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예요. 휠체어를 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깨끗한 묘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고 김철수 지묘. 그 옆에 빈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들어갈 자리. 묘비 앞에 섰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 아버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뒤에서 할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씨, 제가 모셔왔어요. 이제 우리 함께 있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평생을 기다리고 죽어서야 함께하는. 그런데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 묘 위치를 아셨어요? 제 동의도 없이 어떻게? 그건 할머니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제사 때 멀리서 지켜봤어요. 매년 당신이 아버지 묘를 찾아갈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50년 동안요? 네, 미안해요. 하지만 그게 제가 철수 씨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이 할머니는 50년 동안 멀리서 지켜봤던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절하는 모습을, 제가 묘 앞에서 우는 모습을, 모든 것을. 할머니, 용서해주세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분노, 슬픔, 연민, 그리고 이해.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어디에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어머님이 쓰러지셨대요. 병원에서 빨리 오래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금 갑니다.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나중에 다시 올게요. 가세요, 빨리. 어머님 곁에. 요양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박순자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얽히고 설킨 관계들.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까? 아버지가 평생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걸. 그리고 지금 쓰러지신 건 우연일까? 악셀을 밟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아직 안에서 검사 중이에요.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대요. 무슨 일로? 요양병원 간호사 말로는 어머님이 갑자기 흥분하시더니 쓰러지셨대요. 흥분. 뭔 때문에 흥분하셨는데? 그게 누가 찾아왔었나 봐요. 어머님한테. 누가?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 네, 저요. 아들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뇌출혈이 왔어요.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하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나이가 많으셔서 수술 후 예후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각오. 그래도 해주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3시간.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을 건넸습니다. 여보, 물 좀 마셔요. 고마워. 아까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전화했을 때. 응. 아버지 묘 찾았어. 네. 정말요? 응. 박순자라는 할머니가 몰래 옮겨놨더라고. 왜요? 아버지를 사랑했대. 평생을.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시아버님은 정략 결혼이었어. 어머니랑 사랑하지 않으셨던 거야. 그럼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을까?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요. 깨어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어머니.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세요. 제발. 하지만 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한테 누가 찾아왔었나요? 네. 아, 그게 한 할머니가 오셨었어요. 할머니요? 네.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그분 이름이 박순자 어르신이라고 하셨어요. 박순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두 분이 대화하시다가 갑자기 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셨는데요? 제가 들은 건 당신이 다 망쳤어라는 말이었어요. 당신이 다 망쳤어. 무슨 뜻이지? 그 후에 박순자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어요? 울면서 나가셨어요. 복잡했습니다. 대체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아들들은 병원에 남았고 저만 옷을 갈아입으러 왔습니다. 거실 전화기에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된 메시지가 있다는 표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수 씨, 저 박순자예요.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렸어요. 철수 씨와 저의 관계를. 그리고 제가 묘를 옮긴 것을. 어머니가 너무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쓰러지셨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흐느끼는 소리. 영수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잠시 침묵. 철수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녹음 테이프를 보내셨어요. 유언이었어요. 그 안에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꼭 들어보세요. 요양원 제 방에 있어요. 제발. 메시지가 끊겼습니다. 녹음 테이프? 유언? 저에 대한 이야기? 당장 요양원으로 가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 어머니 잘 부탁한다. 네. 아빠, 다녀오세요. 차에 올라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9시. 어두운 길을 달렸습니다. 1시간 후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이라 정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낮에 박순자 어르신 면회왔던 사람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닌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급합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분, 돌아가셨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네, 1시간 전에 갑자기 심장이 멎으셨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럴 리가. 유언을 남기셨어요.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잠시만요. 간호사가 들어가더니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카세트 테이프 1개가 나왔습니다. 영수에게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들으실래요? 아니요. 여기서 들을게요. 테이프 플레이어 있습니까? 네. 잠시만요. 간호사가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져왔습니다.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 잡음이 흐르더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영수야. 5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평생 너한테 차갑게 대해서.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난 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어. 정략 결혼이었지. 부모님 명령이었고. 하지만 결혼했으니 책임을 져야 했어. 그래서 가정을 지켰지. 너희를 키웠고. 근데 말이야.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 매일이 거짓말 같았어.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를 잊을 수가 없었어. 평생을. 그래서 너를 제대로 사랑해줄 수가 없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영수야. 넌 잘못이 없어.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해. 난 너를 사랑했어.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내 아들, 내 피를 이은. 내가 첫걸음말을 했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직장을 구했을 때. 모든 순간이 자랑스러웠어. 하지만 표현할 수가 없었어. 내 마음이 너한테 가 있지 않았으니까. 순자한테 가 있었으니까.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는 비겁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고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영수야, 너는 나같이 살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끝까지 지켜라.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행복해라. 제발 행복해라.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품었던 의문. 왜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그 답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저만큼이나, 어쩌면 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2시. 중환자실 앞에서 아내가 졸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깜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왔어요? 어머님은 아직. 나도 알아. 내가 좀 지킬게. 들어가서 쉬어. 괜찮아요? 응. 아내가 집으로 돌아가고 저 혼자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평생을 그걸 알면서도 참고 사신 건가요? 그럼 어머니도 행복하지 않으셨겠네요. 주머니에서 테이프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든 게 슬플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회진을 돌았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각오하세요. 또 각오. 얼마나 남으셨나요? 며칠,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얼마 안 남으셨대. 네, 너희가 마지막 인사 드려야 할 것 같다. 아들들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남았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담배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망한 건가? 평생을 뭘 위해 산 건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영수 씨 되시나요? 저 푸른 소나무 요양원입니다. 네, 박순자 어르신 장례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어르신이 유언으로 당신을 장례 주관자로 지정하셨는데요. 장례 주관자, 저를요? 네, 다른 가족이 없으시대요. 부탁드립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박순자 할머니 장례 치러야 할 것 같아. 네. 왜 당신이? 나를 주관자로 지정하셨대. 미안해. 어머니 일도 있는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죠. 다녀와요.
요양원에 도착해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간소한 장례였습니다.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사신 분. 빈소에 앉아 할머니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이제야 편해지셨겠죠.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가셨으니.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품이 있습니다.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들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날의 아버지와 박순자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표情을 처음 봤습니다.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늘 무표정이셨는데 이 사진 속 아버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분이셨구나. 다만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아니었을 뿐. 편지 한 통을 펼쳤습니다. 영수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저지른 일들을.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철수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당신 어머니께도 미안합니다. 제가 그분의 인생을 망쳤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철수 씨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표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행복하세요, 영수 씨. 부디 행복하세요. 박순자.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의 발인을 마쳤습니다. 장지는 요양원 뒤편 묘역. 아버지 옆자리였습니다. 관이 땅에 묻히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제 두 분은 영원히 함께 쉬겠죠. 묘비를 세웠습니다. 고 박순자 지묘. 그리고 그 옆에 아버지 묘비가 서 있었습니다. 고 김철수 지묘. 나란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잘 가세요. 할머니. 아버지와 행복하세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영수.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알았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것. 박순자라는 분을 평생 사랑하셨다는 것.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그걸? 어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을 힘드셨겠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 그때 어머니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미약하지만 분명히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 의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어머니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알았어. 철수가 날 사랑 안 하는 거. 어머니, 하지만 너희들이 있었잖니. 너희들 때문에 참았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영수야, 엄마도 행복하지 않았어. 알아요, 어머니. 이제 알아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너희를 낳았으니까. 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 삐하는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심장 박동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망 시각 오후 7시 43분.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박순자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버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불행했는지를. 아버지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에 괴로워하셨고, 어머니는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에 괴로워하셨고,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고, 모두가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요? 아버지의 잘못인가요? 부모님을 거역하지 못한 아버지가 나쁜 건가요?
아니면 정략 결혼을 강요한 조부모님이 나쁜 건가요? 아니면 가난했던 박순자 할머니가 나쁜 건가요? 아무도 나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대가, 환경이, 운명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 것뿐. 하지만 그 불행은 대물림되었습니다. 저에게까지. 집으로 돌아와 소주를 마셨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은 쓰디쓸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요. 자책 안 할 수가 있나.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망가진 걸.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슬퍼. 그냥 슬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울어도 돼요. 참지 말고.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울음. 아버지 앞에서 울지 못했던 울음. 어머니 앞에서 울지 못했던 울음. 모두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렀습니다. 3일장이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곳 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형식적인 위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 가족의 진실을 몰랐습니다. 얼마나 불행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발인 날 어머니를 모실 장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 묘 옆에 모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묘는 이제 박순자 할머니 옆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를 따로 모시기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곳에 계시게 두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편히 쉬실 수 있는 곳에. 새로운 묘지를 샀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그곳에 모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평생 고생하셨어요.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묘를 다 쓰고 나서 묘지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이거 혹시 고인 유품인가요? 관리인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관 옆에 있었어요. 고인께서 품에 안고 계셨더라고요. 상자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안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에게 엄마가.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긴 편지.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영수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미리 써두는 편지란다. 엄마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살아생전에는 할 수가 없었어. 용기가 없었거든. 이제라도 글로 남긴다. 엄마는 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 아니,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버지가 마음을 열지 않으셨어. 결혼 첫날 밤부터 알았어. 이 사람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걸. 박순자, 엄마도 알고 있었어. 그 여자를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걸. 결혼하고 몇 년 후 아버지 서랍에서 편지들을 발견했거든. 그 여자한테 보내려던 편지들을. 충격이었어. 분노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이미 결혼했고 너희들이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엄마도 참았어. 평생을.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을 견뎠어. 영수야, 엄마가 미안한 건 너한테야. 엄마의 불행이 너한테도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았거든. 내가 아버지 눈치를 보며 자라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 하지만 엄마도 어쩔 수가 없었어. 한 가지만 알아줘.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어.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내가 지켜야 할 것이구나. 너 때문에 버텼어. 내 동생들 때문에 버텼어. 너희들이 있었기에 엄마는 살 수 있었어. 고맙다. 아들아,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그리고 미안하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너는 행복해라.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이들을 사랑하고, 후회 없이 살아라. 엄마와 아버지의 불행이 너에게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영수야, 정말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사랑하셨구나. 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하셨는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묘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테이프와 어머니의 편지. 두 분 모두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다만 표현하지 못했을 뿐. 환경이, 상황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죽기 전에 그 테이프를 박순자 할머니에게 보내신 걸까? 왜 직접 제게 주시지 않으신 걸까? 상자를 뒤져 박순자 할머니 유품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박순자 할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펼쳤습니다. 순자에게.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소. 가슴이 자꾸 아프고 숨이 차오.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가기가 싫소. 가면 죽음이 확정될 것 같아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소. 이 테이프를 내 아들 영수에게 전해주시오. 하지만 내가 죽은 직후가 아니라 한참 후에 영수가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금 주면 영수는 혼란스러워할 거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건 어린 영수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될 거요. 하지만 영수가 나이 들고 인생을 겪고 사랑과 슬픔을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요. 아버지도 사람이었고 약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완벽하지 못했다는 걸. 부탁하오. 순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해주시오. 그리고 당신도 행복하시오. 나 때문에 평생을 혼자 산 것. 정말 미안하오. 사랑하오. 죽는 순간까지. 철수. 아버지는 다 계획하고 가신 거였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박순자 할머니가 묘를 옮기고 제가 찾아가고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상처가 아닌 이해와 용서를 위한. 서재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 세 분 모두 이제 편히 쉬고 계시겠죠. 각자의 자리에서.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고, 때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가치 있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아내와 아들들이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래요? 그럴까? 남산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와 박순자 할머니가 데이트하던 곳. 정상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요? 아버지 생각. 아버지도 여기서 서울을 바라보셨을 거야. 박순자 할머니와 함께 행복하셨겠네요. 그때는. 잠깐이었지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야. 선택이고, 노력이고, 희생이야. 갑자기 왜 이래요? 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았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선택한 거,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야. 뭐야? 오늘 왜 이렇게 감성적이에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이해했어요. 두 분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버지, 저를 사랑하지 못하신 게 아니었죠. 표현하지 못하신 거였죠. 어머니, 저 때문에 버티신 거 알아요. 고마워요.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두 분 모두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 시대에, 그 환경에서 이제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제 가족을 사랑하고 후회 없이 살게요. 두 분이 이루지 못한 행복, 제가 이룰게요. 절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박순자 할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계신 묘소를 찾았습니다. 국화꽃 2다발을 준비했습니다. 묘 앞에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함께 계셔서 다행이에요. 평생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함께시죠. 부디 행복하세요. 바람이 불어 나무 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두 분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 묘소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묘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편지 100번도 더 읽었어요. 어머니도 사랑하는 법을 아셨죠.
저를 통해서 고마워요,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잘 살게요. 묘 옆에 장미꽃을 심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었습니다. 매년 올게요. 그리고 어머니께 좋은 소식만 전해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 갑자기 왜? 그냥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좋아요. 아이들한테도 연락할게요. 저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까지. 아버지,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큰아들 진호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날 아니어도 가족끼리 모이면 안 되나? 아니, 좋죠. 근데 아버지가 먼저 이러시니까 신기해서 웃음이 났습니다. 아빠가 많이 변했지? 네,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많은 걸 깨달았거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자들이 떠드는 소리, 며느리들이 웃는 소리, 아들들이 농담하는 소리. 모두 소중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진호야, 민수야. 네, 아버지. 너희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해. 아들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없어. 그냥 말하고 싶었어. 너희한테 제대로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큰아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희도 사랑해요. 아버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사셨는지. 당신도 최선을 다하신 거죠. 당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평화로웠습니다. 5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도, 분노도, 슬픔도. 이제는 이해와 용서만 남았습니다. 며칠 후 서재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제가 5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 아, 아버지도 웃으셨구나. 저와 함께 있을 때도 그 미소를 저는 몰랐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저와 함께한 순간에도 사진을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당신도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죠. 괜찮아요. 이제 다 이해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변했습니다. 아들들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하니? 밥은 먹었어? 요즘 일은 어때? 사소한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아내에게도 더 자주 말했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부끄럽기도 했지만 참지 않았습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아버지처럼. 6개월 후 첫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아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예쁘다. 아버지, 안아보실래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야, 잘 부탁한다.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동자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하게 자랄 거야. 사랑받으며 자랄 거야. 우리 세대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사랑한다. 아가야.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줄게.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증손녀 보셨죠? 예쁘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키울게요. 사랑으로. 아버지가 저한테 못해주신 것들 제가 저 아이한테 해줄게요. 그게 아버지를 위한 거고 저를 위한 거고 저 아이를 위한 거니까요. 그해 가을 아버지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51번째 기일. 박순자 할머니와 함께 계신 묘소를 찾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진호예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할아버지, 민수입니다. 아들들이 차례로 절을 했습니다. 손주들도 절을 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묘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묘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손주들도 잘 크고 있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바라시던 행복한 가정, 제가 만들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룬 거 기뻐해 주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집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옆 묘비를 보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할머니도 고마워요. 진실을 알려주셔서. 아버지와 행복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올해는 밝은 제사였네요. 그렇지? 예전엔 당신 표정이 어두웠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이제 평화로워졌어. 아버지와도 나 자신과도. 다행이에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기일이었다. 5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제사를 지냈다.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니 모든 게 달라 보였다. 원망도 죄책감도 사라졌다. 이제는 그저 감사할 뿐이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비록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견디시며 저를 지켜주신 것. 그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 평생을 기다리신 사랑. 그 순수함에 감동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고 그 최선이 저를 만들었다. 이제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 가족을 위해 후회 없이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78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손주들은 훌쩍 자라 이제 학교에 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오, 그래? 우리 손녀 최고야. 할아버지, 이거 상으로 주는 거예요. 손녀가 그린 그림을 건넸습니다. 가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 모두 웃고 있네? 네. 우리 가족은 행복하니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이게 제가 원했던 거야. 행복한 가족. 어느 일요일 오후,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보, 요즘 건강은 어때요? 그럭저럭. 나이 먹으니 여기저기 아프긴 한데 견딜만해. 무리하지 말아요. 알아. 그런데 말이야. 응? 나 죽으면 아버지 옆에 묻어줘.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니, 미리 말해두는 거지. 아버지와 박순자 할머니 계신 곳에 자리가 하나 더 있거든. 거기 묻히고 싶어. 아버지 곁에서.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당신은 어머니 옆에 묻히면 좋겠어. 네. 어머니가 평생 외로우셨잖아. 당신이 곁에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참 많이 변했어요. 그렇지. 나도 알아. 좋은 방향으로 변해서 다행이에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공원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여보. 응? 우리 행복했지?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 생에 또 만날까? 당연하죠. 또 만나서 또 사랑해요.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니 몸이 무거웠습니다. 여보. 아내를 불렀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아내가 놀라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경색입니다. 큰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해주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아버지. 나 이제 충분히 살았어. 수술 안 할 거야.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내 말 들어.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아들들이 울었습니다. 며느리들도 울었습니다. 손주들도 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괜찮아. 할아버지는 행복했어. 너희를 사랑한다. 눈이 감겼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후회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주마등처럼 인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들,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들, 아내, 아들들, 손주들, 모두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아버지의 미소였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수고했어. 이제 이리 오너라.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옆에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영수야, 우리 아들. 박순자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영수씨. 모두 웃고 계셨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마지막까지 가족을 사랑하셨죠. 영정사진 속 제 모습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장지를 정했습니다. 아버지 곁, 박순자 할머니 옆, 그곳에 저를 묻었습니다.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고 김영수 지묘, 그 옆에 아버지 묘비, 그 옆에 박순자 할머니 묘비, 셋이 나란히,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달인 후 큰아들이 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잘 가세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 할아버지 곁에 모셨어요. 편히 쉬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 잊지 않을게요.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해하는 것, 제 아이들에게도 가르칠게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나무집들이 춤을 췄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이야기, 사랑으로 쓰여질 이야기. 묘역에는 평화가 흘렀습니다. 아버지, 박순자 할머니, 그리고 저, 셋이 나란히 누워 마침내 모두가 편안해졌습니다. 멀리서 어머니도 미소 짓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롭게 하늘 위에서는 우리 넷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끝났어.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으신가요? 없어. 넌? 저도요. 이제는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철수 씨. 순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주봤습니다. 미안했어요. 나도 미안했소. 두 분이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어머니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괜찮아요. 모두가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자, 이제 가볼까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요? 새로운 곳으로. 우리 모두 함께 넷이서 걸어갔습니다. 빛나는 길을 따라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후회도 없는 곳으로. 사랑만이 남은 곳으로.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진짜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73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툴렀고 때로는 차갑게 보였죠.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부끄럽더라도 참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부끄러운 게 낫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세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자식도 없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늦게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사세요. 그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 기다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